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리플과 XRP 더불어 매크로와 전반적인 코인의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 국립은행 리플 네트워크를 통한 카타르 필리핀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의 파트너사인 카타르 국립은행 QNB죠. 카타르 필리핀 직접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QNB는 리플의 리틀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해서 필리핀 소재 차이나뱅크와 연결, 필리핀 소재 모든 은행에 최대 5만 페소, 약 900억 달러, 즉시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리플의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파트너사를 통해서 확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리플렛, 리플, XRP 끊임없이 파트너사와 협약을 맺고요. 중앙은행, 글로벌 송금 기업들과 혈관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팜 미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이 SEC의 암호화폐 증권 분류는 강제적 규제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같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캐롤라인 팜이 지난 22일 SEC가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 것은 투명한 과정이라기보다는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캐롤라인 위원은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단순히 9종의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 및 대중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한 규제가 아닌 자신들의 기준대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선사하려는 시도이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증권이다. 이런 식이죠. 앞서 SEC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에서 사용된 암호화폐 9종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 세 가지 종에 대해서 또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말이 많다는 부분이죠. SEC가 이렇게 판을 크게 하려고 하니까. 게리 겐슬러, 평생직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건 CFTC와 SEC, 더불어 미국 상원과 하원, 전반적으로 미국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큰 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틀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점에 있는 SEC와 리플 간의 이 소송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그렇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 정책 총괄, SEC 집행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 정책 총괄이자 변호사 제이크 체리빈스키가 전일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자 거래 사건과 관련해 암호화폐 발행사 9곳과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정에 서지 못한다. 이것이 집행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라고 비판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인사 첫 단행을 했죠. 인선 키워드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종렬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지난 부총재보로 승진 임명되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부총재보는 금융안전국 그리고 금융결제국 발권국을 맡습니다. 총재와 부총재 아래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부총재보는 한은내 5명이다. 이 가운데 쭉 보게 되면 역대 총재들도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중요한 소리가 나오는데요. 자, 볼게요. 지난 2월 금융결제국장에 보임된 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입 기간 마련, 빅테크, 핀테크 등등 지급 결제 관련 주요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향후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입을 총괄하는 등 한국은행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 정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총재가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CBDC 도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제고한다. 한국은행에서도 CBDC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블록스트림 CU, CBDC는 비트코인에 못 미쳐. 이것 때 반대편에 리플 서베이는 글로벌 금융업계 리더 70%가 CBDC는 법정화폐의 미래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짤막하게, 귀에 꽂히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자본주의 통화 시스템은 뭐죠? 유가, 금리, 환율이 3대 거시 경기 지표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 중 금리와 환율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자, 금리 너무나 중요한 거죠. 미국 FOMC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거에 따라서 전 세계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모든 부분이 통치가 되고 있죠. 그렇기에 금리, 돈, 달러는 지난 100여 년간 이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달러의 주인이 있다. 그 부분은 JP모건, 그리고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유럽과 미국의 중심 세력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근데 핵심은 뭐냐? 금리의 시스템이 끝나간다. 금리가 0으로 가면은요, 결국 자본주의의 지난 100여 년이 넘죠.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 대출을 이용한 성장 시스템은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경제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 금리가 20% 이상이었어요. 1970년대. 그게 0에 가까워졌다는 거는요. 더 이상 은행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왜?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거든요. 예금을 끌어와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절대 마진폭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은 구조조정을 하고 계속 1층에서 지점을 없애버리고 통폐합을 하더라도 결국은 은행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은행이 망가진다? 자본주의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패러다임, 넥스트 패러다임, 마이너스 금리와 새로운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위한 그러한 금융 시스템에 바로 CBDC가 있는 거예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뒤에 본질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CBDC의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아니, 100% 옵니다. 미래는 100%가 없어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죠. 100%라고 블록체인의 세상. 네 번째 혁명의 중심에 바로 CBDC가 있다. CBDC, 거액 결제용 CBDC에 바로 브릿지 연결 통화를 하는 게 바로 리플과 XRP다. 자, 매크로로 한번 돌아보죠. 경제 지표 및 주요 코인 일정. 28일 새벽 3시 드디어 미국 금리 인상이 결정됩니다. 1%, 100bp 인상 가능성은 21.3%, 0.75%는 약 80%에 근접하고 있죠. 78, 79%. 시장은 이미 0.75bp를, 0.75%, 75bp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올리게 되면 흔들거리겠죠. 자, 75bp를 반영하고 있다. 즉, 미국 금리의 상단, 중립금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 말은 다음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증시는 먼저 빠졌다.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코인 시장 또한 이미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비트코인 22,000달러 깨져 금리 인상 불안감 높다. 자, 여기서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와 코인 시장의 시황을 잠깐 살펴보죠. 해외 증시 니케이가 0.77, 상해가 0.6%, 항생이 0.2 하락 마감했어요. 약보합권 니케이가 0.7% 하락했는데요. 시장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좀 반등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은 지금 상승권에 있다는 부분인데요.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다. 뭐 때문에? 바로 이번 주에 모두 발표된다고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숨죽였다. 바로 미국 기준금리와 GDP 발표에 미국 경제 성장률, 미국 기준금리, 그리고 IT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 예정이다. 핵심은 미국 페드의 FOMC 금리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915만 원. 자, 그동안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눈치를 보면서 살짝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이 지지, 아직 지지, 여기 라인대에 있습니다. 지지와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대 그 사이에서 놀고 있습니다. XRP, 리플은 460원. 반등 나오고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다. 살짝 빠졌고요.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그리고 지지가 두 개가 받고 있어요. 20일과 60일의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연속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과 코인 시장 다 눈치를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 1311원, 원화, 대한민국 돈에 아직도 10년 내 사상 큰 최대 약세이다. 조금 강세로 나왔지만 아직 멀었죠. 반대로 달러 106.62, 달러의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왔지만 10년 내 사상 초초초 아직 강세 국면에 있다.
유가는 94.7달러. 조금 더 하락권이나 또는 박스권을 유지해야 되겠죠. 유가가 바로 원자재 지수의 중심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격이 차익 실현이 대폭적으로 나오는 순간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과 자산 시장에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FOMC 기준점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SEC가 증권 규정한 코인 3종 원화마켓에서 투자 유의 종목 지정되나? 증권형 토큰 상장 피해왔지만 미소송의 난감이다. 자, 이 부분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EC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고 규제와 판이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자, 민주당에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 네거티브 안 되는 것만 빼고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퍼지티브는 되는 것만 얘기해라. 즉 네거티브가 훨씬 더 포용적인 그리고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좀 더 많은 규제안, 대부분 발전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가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금융당국 종사자의 거래소 이직에 대해서도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우파, 좌파 이런 거 상관없이 사실 블록체인과 4차 산업과 프로그램과 기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폭발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제도에 대해서도 서둘러서 마련돼야 되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프라이버시 보장하겠다. 내용을 보니까요. 중국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화폐 연구소의 무장충 소장은 제한적 익명성은 디지털 위안화의 핵심 기능, 합리적인 수준의 익명 거래를 보장하겠다. 다만 금융 보안 필요를 위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등 불법 활동을 차단할 방침.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다. 지폐와 동전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디지털 위안화로도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가장 미디어에서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도 한국은행 또한 아까 전에 언급을 했죠.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유럽 다시 시기와 기준점에 맞춰서 그리고 소매형 CBDC를 기준점으로 하는 금융 포용성, 은행 계좌가 없는 접근성에 딸리는 그런 후진국들과 아프리카와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먼저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진짜 거액결제용, 도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도권으로 들어올 때 정말 큰 파괴력을 보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열흘 동안 45% 상승, 주말 한때 1,600달러까지. 자,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평생 투자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드렸죠. 급하게 빠지면 또 반등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리플은 다음번 통화에 바로 브릿지 연결 통화로 사용되는 모든 토큰과 NFT와 CBDC, 그중 CBDC의 거액결제용 브릿지 통화로 사용되게 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음번 통화 시스템, 디지털 CBDC의 바로 중심과 심장이 리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늦게 올라갑니다. SEC도 굉장히 의도적인 부분이 강하죠. 리플과 XRP,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미래가 무척 밝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블록체인과 4차 산업에 이들이 토큰들과 CBDC, NFT, 바로 법정화폐, 원화, 그리고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메타로 넘어가는 그 핵심에 바로 이러한 정책들과 규제에 대한 도입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미래는 무척 밝다.